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 혼다의 신형 어코드 11세대 풀체인지 된 신형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강원도 쪽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형 어코드는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죠.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완전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 제일 아무래도 좀 크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가 거의 풀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우선 EV 모드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EV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면 이게 가속을 하면 EV 모드가 해제가 되어 버리는군요. 지난번 CRV 시승 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EV 모드가 너무 빨리 끝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EV 모드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CRV 시승 때도 영상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추가로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본 차들은 이 풀체인지 주기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아만 하더라도 좀 유럽 스타일이어서 3, 4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또 3, 4년 뒤에 풀체인지를 하고 이런 형태로 변화들을 하는데, 지금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없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세대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코드도 벌써 11세대나 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세대 아닙니까? 네, 지금 대관령 진부 이쪽에서 시승을 막 시작을 했는데요. 비가 오고 지금 안개가 끼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서 오늘 시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 출발하면서 느낌은 승차감이 진짜 좋군요. CRV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그 안정감, 단단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좀 스포티한 맛을 살리면서 승차감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 어코드는 승차감이 그냥 좋네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한데 잘 다듬어 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운데 근데 안정감을 해치는 정도로 완전 휘청휘청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느낌 자체가 승차감이 엄청나게도 좋고요. 지금 EV 모드는 주행을 해보면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EV 유지가 안 되는 게, 자,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그래서 전기 모터가 출력이 184마력이나 되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1몇 킬로와트아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해 놓은 배터리만 가지고 EV 모드를 길게 주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차들은 만약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진을 깨워 가지고 엔진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엔진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구동용 전기 모터에 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속이 강해진다 그러면 바로 엔진을 깨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CRV 때도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전기 모터 출력이 184마력이라고 하는데 토크는 막 30 얼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 그 184마력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차피 엔진은 깨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출력이 184마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서 수시로 이제 약간 엑셀에서 발을 뗄 때마다 계속 회생제동도 하고 하니까 배터리가 금방 가득 차버리네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 1몇 킬로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플러그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꽤 적기 때문에 금방 충전도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가속을 해보면, 이게 전기 모터가 출력이 184마력이면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근데도 가속을 조금만 하면 엔진이 살아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엔진을 깨워 가지고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는 엔진의 힘을 그 발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전기를 구동하는 모터에다가 보내 가지고 지금 주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리막이다 보니까 EV 모드를 엄청 길게 쓸 수 있네요. 자, 이게 지난번에 CRV 때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 게,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들은 엔진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전기 모터는 보조 수단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 출력이 한 40마력, 50마력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필요하면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고, 혹은 저속 구간에서 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그때 저속 구간만 전기 모터가 주행을 담당해 가지고, 그래서 엔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메인 주행이에요. 그 다음에 엔진은 발전용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랑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CRV 때 좀 아쉽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전기 모터가 184마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184마력 느낌이 안 나고, 또 그 엔진은 너무 빨리 깨나버리고, 그래서 과연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아쉬움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어코드는 지난번 CRV는 또 사륜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코드는 가속을 해보면 지난번 CRV 때보다는 가속이 조금 더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기 180마력, 지난번 CRV 때보다는 확실히 가속이 좀 더 시원시원하긴 하네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전기 모터로 엔진 시동 끈 상태에서 전기 모터로 출발을 했다가 한 50km, 60km 지나면 엔진이 깨어나거든요. 그때 깨어나는 엔진은 엔진으로 바퀴를 구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엔진은 시동을 걸어 가지고 발전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전기를 바로 전기 모터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저속 한 시속 100km 이 정도까지도 거의 전기로만 주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고속으로 크루징 할 때, 그때는 이 정도 크루징 하는 속도면 엔진으로 주행해도 연비가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만 전기 모터 주행을 끊어버리고 엔진으로만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구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할 때 엔진이 깨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엔진은 구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발전해서 전기만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 건 전기 모터로만 굴리든지 아니면 크루징 상황에서 엔진으로만 굴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도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MG1이 엔진이 구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MG1이 구동력에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MG2는 발전용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이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연비도 아무래도 토요타가 연비가 조금은 더 잘 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형 어코드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연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주행해서 연비가 크게 줄어들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인증받은 연비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또 보면 이 혼다 시스템 자체가 그 eCVT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속할 때 이게 또 약간은 D스텝 그런 것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기술의 혼다라고 하지만 진짜 시스템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개입되고, 코너링 상황에서는 또 뭐 어떻게 개입해서 코너링을 더 좋게 해주고, 이런 기능 설명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를 각 상황별로 이게 이거구나 라고 설명드리고 인지하고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 엔진이 깨어 있더라도 그거는 발전해서 전기를 공급만 할 뿐이고, 실제로 주행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응답성 자체가 그런 면에서, 근데도 응답성이 또 그렇게 확 좋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기 모터 같으면 이렇게 지금 70km 주행하고 있다가 엑셀 밟으면 전기 모터 훅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변속기에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엑셀을 밟으면 약간 있다가 이렇게 가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모터의 장점을 확실하게 살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비가 뭐 도요타보다 월등히 더 좋다 그러면 또 뭐 야 이게 확실하게 이 시스템이 더 좋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어서 장단점 판별하기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긴 한데 주행 감각이 정말 깔끔한 건 장점이에요. 네. 일단 승차감도 엄청나게 좋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매끄러운 거 그거는 분명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주행하면서 상황이 되면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승할 때랑 전혀 순서가 다르게 지금 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디자인 바뀐 부분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시승 자체가 비도 오고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디자인을 차 외부에서 살펴보면서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요. 그냥 영상과 음성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11세대로 바뀌면서 사이즈가 휠베이스랑 폭이랑 키가 동일한 상태에서 길이만 6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길이만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디자인이 좀 늘씬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길이가 늘어난 것이 실내 공간이 늘어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요. 트렁크 공간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뒤쪽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쪽도 길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렁크 공간이 획기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동급에서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제일 여유가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 비해서 트렁크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65mm 늘어난 것이 디자인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휠베이스는 동일한데 전체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앞뒤 오버행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유럽 차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인하는 추세가 오버행을 줄이는 추세로 많이 디자인을 하죠. 특히나 앞쪽 오버행을 줄여가지고 이 차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하고, 특히나 유럽의 프리미엄 차들은 기본적으로 또 뒷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앞쪽 오버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앞쪽 오버행을 많이 줄이죠. 근데 현대 기아차의 앞바퀴 굴림 차들은 앞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커버를 해가지고 마치 후륜 구동차인 것처럼 보이게끔 앞쪽 오버행을 짧아 보이게끔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차는 대놓고 앞쪽 오버행을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의 흐름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디자인이 좀 개선이 된 건 맞죠. 앞쪽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도, 지난번 CRV에서 봤던 모습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슬림하게 길게 이렇게 뻗어나 있는 부분, 풀 LED에 오토 하이빔이 적용되어 있는 슬림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게 육각형 느낌이 강조가 되면서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제가 왜 아우디를 여기서 던지느냐 하면 뒤쪽 모습도 아우디를 많이 닮았어. 기존보다 그 루프에서 떨어지는 라인을 약간 패스트백 형태로 좀 길게 뽑아내면서 약간 뒤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우디 A7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약간 패스트백 느낌을 강조를 하면서 이게 분명히 3박스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포도 쿠페 같은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약간 뒷모습을 살짝 보면 포도 쿠페 느낌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쁘긴 해요. 근데 리어 램프가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에서 A7 냄새가 좀 너무 많이 난다. 이게 앞부분에서도 아우디 냄새가 나는데 뒷부분에도 A7 냄새가 나니까 예쁘긴 한데 이게 약간 마음에 좀 부담이 조금 있죠. 자,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 지금 헤드라이트가 다 켜졌고 전원이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 CRV 때도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도 없어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고, 핸들 위에 있는 이 버튼들 여기에 조명이 없습니다. 지금 급가속을 해보면요, 이게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엔진 소리가 웅 올라가거든요.
그게 결국은 급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 모터를 굴리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엔진도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발전을 더 많이 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이해가 되는데, 근데 D스텝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약간 페이크로 가속감에 약간 시원한 스포티한 느낌만 주기 위해서 D스텝처럼 붕붕 이렇게 만들어 넣어 놨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전기로만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엔진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행 감각은 전기로 주행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매끄러운 느낌에서. 그렇긴 하지만 응답성은 또 184마력 전기 모터만큼의 응답성은 또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도 레버식으로 지난번 CRV에서 봤던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 디자인도 상당히 비슷하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되어 있고, EV 모드 버튼이 CRV에서는 없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CRV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수평 기조를 유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 정돈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CRV 때랑 좀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쪽 모니터예요. 지난번 CRV에는 모니터가 위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약간 2대3 비례의 그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드에는 12.3인치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는 조금 개선된 느낌이 확실히 들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 느낌은 뭐 여러 다른 브랜드에서 쓰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11.2인치여 가지고 사이즈가 조금 작죠. 그래서 계기판은 그래픽도 인터페이스도 전체적으로 좀 기존 느낌이랑 거의 유사해 가지고 별로 바뀐 느낌이 좀 안 드는 점 조금 아쉽긴 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지난번 CRV에서 탔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디자인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이 잡는 느낌, 짱짱한 이런 느낌들도 사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여기 에어컨 공기 나오는 구멍 있죠. 여기 일자로 길게 뻗어 있는, 여기도 격자 무늬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난번 CRV랑 달라요. CRV 때는 약간 제가 철사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철조망, 철사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CRV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방향 조절하는 것도 조금 뭔가 장식을 더 해가지고 CRV 때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좀 투박하고 플라스틱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쉽긴 하네요. 에어컨은 듀얼로 지금 좌우 독립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고 핸들 열선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CRV에는 없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코드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으로 발전을 하고 전기로 구동하는 이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CRV보다는 코드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행이 굉장히 깔끔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 게 코드랑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제가 봤을 때. 빗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0. 확실히 지난번 CRV 때보다는 응답성이 확실히 더 좋고 가속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노멀이나 이콘 모드에서는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아무래도 한 박자 응답성이 더디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도 노멀에서도 재가속할 때 약간 응답성이 살짝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러면 그래도 약간 지체가 있긴 하구나. 특히나 스포츠 모드가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100km로 아니면 80km로 90km 주행하다가 엑셀을 밟으면 바로 얻는 순간 갑자기 훅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어차피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도 될 텐데, 자, 시스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전기 모터를 구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기 모터를 굴릴 전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해 놓은 배터리에서 일부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깨워가지고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발전된 전기를 전기 모터가 공급받기도 하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급가속할 때는 아무래도 이미 갖고 있는 전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물론 이제 발전을 대량으로 확 해가지고 그거를 전기 모터에 확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여기 있으면 그러면 뭐 바로 거기서 바로 뽑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쓰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셀을 밟았을 때 얘보다 응답성이 좀 확 나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지난번 CRV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 시스템이 어중간해 가지고 장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어코드에서는 확실히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그 장점이 느껴지긴 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아쉬운 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라든가 하체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100km 정도 주행을 해보면 바람 소리나 노면 하체 소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 가지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잘 정돈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시트도 몸 옆구리를 비교적 잘 잡아주는 형태로 옆구리를 불룩하게 해 놓아 가지고 이 정도면 꽤 편안한 상황이고요. 럼버 스포트는 두 방향으로만 위아래 조절은 안 되고 앞뒤 조절만 되는 상황이고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두 가지로 적용되어 있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셋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있고 또 차로 유지까지 지금 쓰면 그러면 이제 차로 유지까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차로 유지 상황에서 그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라고 경고가 떴을 때 그 센싱 부분은 터치 센싱은 아니고 약간 흔들어 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혼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340만 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죠.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1.5 터보 대비 가격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사실 좀 되는 부분이 어쨌거나 어코드가 그랜저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체 사이즈가 결국은 소나타급인데 소나타랑 비교해 보면 소나타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휠 베이스는 소나타가 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뭐 공간이나 그런 면에서 소나타보다 월등히 더 낫다고 보긴 어렵고 근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옵션으로 하더라도 뭐 4천 중반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5,340만 원이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 풀옵션보다도 1,000만 원 이상 더 비싼 상황이죠. 근데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고속도로에도 HDA2 같은 거 적용되어 있으면 뭐 속도 같은 거 과속 카메라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다 되고 또 차로 변경도 알아서 해주고 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풀옵션 속에는 이 나파 가죽 시트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전동 블라인드 뒷좌석에 블라인드 이런 것도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경쟁력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만큼 이 혼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신뢰도를 여전히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상황이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가격 차이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쉽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차도 이제 하이브리드인 만큼 그 에너지 흐름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들어가 보면 파워플로우라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주행하고 있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지금 충전되고 있고 전기로 모터로 지금 배터리에 있는 모터를 가지고 지금 주행을 하는 거고요. 가속을 하게 되면 여기 전기도 쓰고 엔진에서 가져온 전기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고속에서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그때 엔진만
살아서 엔진으로만 가동하는 모습도 여기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코드에서 지난번 CR-V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뭐냐면 이 EV 모드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차지 모드가 돼요. 그럼 계기판에 차지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배터리 충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배터리를 많이 써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물론 이게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전한다고 해도 금방 충전이 되고 뭐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뭐 집에 들어갈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있죠. 아파트나 지하 주차장이나 이럴 때 좀 조용하게 밤에 조용한 상황이 필요하다, EV 모드가 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차지 모드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충전을 해 놓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EV 모드를 쓰기가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지난번 CR-V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별개로 차로 유지만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장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길을 갈 때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잘 쓰게 안 되잖아요. 여기는 스마트 컨트롤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길에서도 차로 유지는 얘가 지원을 해주니까 잠깐 손이 뭔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가 알아서 차로를 잘 유지해주면 그거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 있다가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엑셀로 내가 가속은 내가 조절하지만 알아서 차로 유지를 해주니까 이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죠. 근데 확실히 이 어코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내로 들어오니까 진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특히나 이게 조용한 게 진짜 조용해요. 이게 그 EV 모드가 아니고 엔진이 구동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내에서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그렇게 세게 돌지 않거든요. 조용하게 돌다 보니까 어느 정도 EV 모드가 아닌데도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하는 느낌이 진짜 괜찮네요. 이게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주행하다가도 뭐 금방 엔진이 살아나서 엔진으로 구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으로 구동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깨어나더라도 엔진으로 구동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전기로 구동하는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확실히 시내 주행이 많은 곳에서는 그 장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의 평균 연비가 21km가 나오거든요. 총 113km를 주행했는데 지금 연비가 21.2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오늘 아무래도 테스트 하느라고 다양하게 뭐 가속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상황, 그리고 또 고속도로 주행도 꽤 많이 했었고 비도 오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연비가 21이 나오면 괜찮죠. 예. 물론 이제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들도 20에 근접하는 뭐 그런 시스템들은 있잖아요. 소나타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거의 20에 근접하는 연비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가 아무래도 힘이 그 일반 하이브리드 차의 전기 모터보다는 전기 모터가 힘이 더 있으니까 전기로만 구동하는 그 느낌이 조금 강조가 되면서 느낌이 괜찮긴 하네요. 확실히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 구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1세대 풀체인지 된 혼다의 신형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차체가 커졌지만 뭐 실내 공간이 늘어난 건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좀 더 우아하고 잘 빠지고 정돈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뒷모습이 좀 아우디 A7 느낌이 나면서 사실 상당히 예뻐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휠베이스는 늘어나지 않고 차체 길이만 늘어난 부분이 약간은 앞뒤 오버행이 길어 보이면서 운동 성능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성 면에서 조금 방향이 애매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인테리어도 디자인이 깔끔하게 정돈돼 가지고 약간 세련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22년, 2023년에 나온 차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미래적인 느낌, 첨단 이런 느낌들은 좀 아닌 거는
여전히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면에서도 다행히 이제 전기 모터 토크도 조금 더 세지고 해가지고 가속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CR-V에 비해서는 이 오코드랑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훨씬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도 괜찮고 주행하는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을 얻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에 이미 혼다의 매력에 빠져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코드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된 거를 감안해 가지고 다시 또 혼다로 도전해 보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얻기가 좀 쉽지 않은 가격이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은 주행 질감은 진짜 좋아요. 네. 주행 질감 정말 괜찮고, 특히 승차감 정말 괜찮고, 네. 그리고 힘도 이 정도면 뭐 무난하고, 네. 그 엔진을 깨우지 않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의 컨셉 자체가 부족한 전기를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엔진을 좀 방음을 좀 제대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전기차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면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네요. 좀 오래 두고 보면서 매력이 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으로 나름 그 차별화된 점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장점인가? 연비가 탁월하게 좋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조금 여전히 고민이 되는 그런 혼다 어코드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